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보시면 나스닥 기준으로 0.74% 하락을 하면서 자, 지난주 금요일 마무리를 했어요. 자, 오늘 이제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흥미롭게 지켜보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51선이 200일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상당히 첫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고 친다면 자, 이전까지는 오르막길을 달려왔다면 그쵸? 이제서야 평지 구간으로 진입을 해서 자, 스타트 라인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첫날이 바로 오늘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넘어진다면 그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거겠죠. 출발하자마자 넘어진다면 이 달리기를 성공적으로 끝내기는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반대로 만약에 강하게 치고 나간다면 당분간은 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과연 출발선의 선, 즉 정배열의 출발선의 선 시장이 오늘 긍정적인 뷰로 시작을 하는지 혹은 무너져 내리거나 넘어지면서 시작을 하는지 이 두 가지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말 의미가 있는 구간이죠. 자, 이전에 비해서 작년 2월에 자,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난 이후에 약 1년여 만에 지금 현재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어떠한 초입에 도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사람의 심리를 무너뜨릴지 혹은 말 그대로 1년 2개월이라는 긴 시간 만에 도달한 만큼 어느 정도 다시 정배열을 만들면서 상승 구간을 이어갈지 자, 이 부분이 시작되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인 보조지표들을 보자면 일단은 상방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쵸? 자, 어느 정도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도 바닥을 찍고 상방을 향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골든 크로스를 조금 만들어 가주는 그러한 흐름으로 단기적으로 움직여 갈 수가 있다. 즉 출발선에선 시장이 평지 스타트를 시작을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속도를 붙이면서 나아가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땅 하고 총성이 울리자마자 넘어졌다면 그거는 정말로 좋지 않은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당한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자,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즉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정배열을 강한 추세로 처음 만들어내면서 첫 하방 지지가 나오는 구간인 만큼 또 중요한 위치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을 둘러싸고 시장 내외 즉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뭐 기우제식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응을 가져가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앞서 이제 지난주쯤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시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정배열의 첫 구간 자체가 뭔가 강하게 무너져 내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대피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행히 다음날 오히려 아랫꼬리보다 윗꼬리가 더 길었던 상황인데 그래도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추세로 복귀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배열의 초입의 구간이 만들어졌고 자, 이런 부분들은 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투자라는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구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단기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고 어느 정도의 안심 랠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시장 자체를 어느 정도 큰 조정을 만들고 싶은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자,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서 하방으로 크게 쭉 빼면서 시장을 조정 국면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상당히 유의 깊게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신다면 뭐 단순히 돈을 잃고 벌고를 떠나서 꽤 흥미롭게 이 시장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투자를 우리가 너무 항상 불안감 막 온몸을 덜덜 떨면서 두려움에 하기보다는 재밌게 보는 거예요. 이러한 추세가 잡혔네. 상당히 의미는 있는데 과연 여기서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갈까 라는 두 가지의 선택지를 두고 우리가 많은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다음 주에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요 방향이 어떻게 잡힐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 자,
이제 FOMC나 뭐 앞두고 있는 이벤트들 역시도 자, 이 부분을 어떤 쪽으로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지도 상당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는 해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뭐 국내 주식은 일부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다만 어쨌든 해칭 포지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제 시장 자체에서는 크게 종목에 대한 투자는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저 역시도 이런 부분이 잡히는 걸 확인하면서 다시 매수 종목을 늘려갈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는 자, 이미 정배열이 한번 나왔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자, 정배열이 나왔던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하방을 좀 그렸죠. 그래도 여전히 정배열 추세가 51선 기준으로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S&P가 어느 정도 어떻게 선행해서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도 흥미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정배열이 이렇게 깨지는 방향으로 다시 움직인다면 그거는 나스닥에는 좋지 않은 신호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다른 지수와 비교를 하면서 조금 예측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구간이냐면 자, 이미 1월 말에 정배열 구간을 만들었고 오히려 정배열이 만들어진 상황에서도 진폭 자체의 이런 하방을 크게 그리지 않으면서 상당히 상방에서 좋은 에너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작년 말부터 반도체 쪽에 그냥 투자를 쭉 하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의 지금 꽤 큰 이익 구간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즉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방이 잡히고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배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득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나스닥 기준으로 대피령을 내렸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SOXX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피령을 내릴 만한 추세가 무너진 게 아직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이 지수에 투자를 했다면 원칙상으로는 홀딩을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서 조금 접근을 하셔야 결과적으로 파이를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을 둘러싼 모습을 좀 보자면 자, 채권 수익률이 확 떨어졌어요. 이 말은 지금 안전자산 선호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자, 안전자산에 대한 지금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즉 시장이 어느 정도 정배열을 만들고 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과 별개로 많은 불안감들이 존재하고 있다. 즉 안전자산인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 이거를 표시해주던 그 수익률 자체가 어느 정도 하방, 즉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내걸지 않아도 매수세가 들러붙는 그러한 지금 시장의 수요가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시장의 지금 불안감이 꽤 크고 이 부분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주식시장의 대체제로서 주식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 하락이 아니라 어쨌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생겨난 점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나 지금 실버 같은 경우도 3, 4%씩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불안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생길 수 있고 안전자산인 채권뿐 아니라 자, 주식 중에서도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실적이 좋은 대형주, 그쵸? 요 위주로 어느 정도 수급이 붙을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목드리게 한 부분은 바로 요 부분이에요. 자, 나스닥이 정배열 초입에 들어섰다. 과연 이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요 부분에 상당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테슬라 같은 경우 보시면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51선에서 지지가 1차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자, 실제로 지금 51선 하방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왔고, 자, 180달러 수준에서 자, 어느 정도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이걸 따라서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위쪽엔 또 저항 구간이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두신다면 굳이 여기서 우리가 박스권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160달러까지 한번 찍고 올 수 있다고 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반등을 노리신 분들이 160달러에 걸어놨다고 한다면 사실 이미 15% 수익을 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주요 저항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는 반대쪽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제 200달러, 215달러 인근에 200일선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굳이 딱 터치한다기보다는 한 200달러부터는 저항이 발생할 수가 있겠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최대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보유를 해야 될지, 자, 이런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인데 에너지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위협받는다면 100달러까지도 위험할 수가 있겠구나.
자, 요런 대비도 어느 정도는 해주시면서 시장을 지켜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적이 좋은 대형주들은 그래도 가장 애플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시장이 어쨌든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이런 식으로 버텨내면서 거의 10%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플이 지금 실적이 실제로 이 중에서 제일 좋습니다. 가장 지금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다만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나스닥은 상당히 중요한 초입에 들어섰기 때문에 자, 이 출발선에서 과연 넘어지는지 아니면 잘 달려나가는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상당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도 흥미로운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뭔가 포모를 느끼기에는 지금 상당히 두터운 박스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의 짧은 진폭의 상승 하방에 벌벌 떨기보다는 그냥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안전한 수단에 투자를 해 두시고 시장을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그러한 자세가 조금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